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소룡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뭐 미생물에 대해서 많이 알거나 오랫동안 공부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주변에 저는 생물을 이제 소재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작가들 중에서 아는 작가들 중에서 이제 어떤 내 몸속에 있는 어떤 미생물의 특성이 어떻게 되고 인간과 미생물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공생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동료들이 주변에 있어서 이제 그런 분들의 작업 중에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것들 위주로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은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생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생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조금 이해를 하고 나면 이제 이런 작가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조금 더 쉽게 와닿으실 것 같아가지고 일단 우리가 보통 생물 하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정관념이랑 그다음에 이제 20세기 지나면서 이제 이런 미생물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가 좀 이렇게 달라지면서 그런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에 대한 고정관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걸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세 파트로 구성된 이제 발표인데요. 맨 첫 번째 파트가 인간 중심적인 자연관을 돌아보게 하는 미생물의 세계, 이렇게 이름을 좀 길게 붙여봤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로고는요, 이제 여기도 적혀 있는 것처럼 미국 신시내티 그 식물원 동식물원의 로고예요. 이제 뭐 이렇게 팜플렛이라던가 간판이라던가 이제 이런 데 들어가는 이제 대표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텐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딱 어떤 생물들인지 이렇게 보면은 금방 떠오르는 이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시기에 좌측에 있는 이거는 뭐 보이세요? 코뿔소 역시. 네, 코뿔소 있고, 여기 뭐 무슨 뭐 정확한 종까지는 모르더라도 확실히 나무가 서 있는 걸 보이실 텐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생물 이러면 당연히 동식물로 구성되어 있구나 하고 다들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 생태 안에는 동물하고 식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훨씬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은 이제 다양한 동물의 완전히 다른 생태를 가진 뭐 이렇게 균류라던가 미생물이라던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생물하면 동식물을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인간이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을 기준으로 식물들은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차이에 입각해서 생물들을 서로 비교하고 이름 붙이고 분류하고 이러는 방식을 거의 한 15세기, 16세기서부터 서구에서는 그런 방식이 이제 생물 분류에 맞다는 걸 이제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그 문서는 1735년도에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카롤리 린네 이렇게 써 있는데, 린네우스라고도 이렇게 알고 있는 이제 박물학자입니다. 이제 스웨덴 출신의 박물학자가 이 세상에 자연계가 어떤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이제 어떤 생물들이 혹은 어떤 광물들이 자연을 구성하고 있는지를 처음으로 이렇게 백과사전처럼 분류를 해가지고 그렇게 작성하는 일을 했었어요. 물론 이런 일을 린네가 혼자 한 건 아니고 이 당대에 이제 여러 학자들이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종류의 책으로 만들어서 집대성해서 이제 지금까지 가장 유명한 사람이 린네라는 사람인데, 보시면 생물에 해당하는 부분을 여기 요거 레브누 킹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지터블은 식물, 그다음에 아니멀레는 동물, 이렇게 해서 동물과 식물로 구성된다라는 이제 이런 어떤 체계를 가지고 생물들을 쭉 분류해 놓은 이런 일들을 이제 문서화하였고, 이제 그 이후로도 계속 이제 생명과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분류학하면서 당연히 식물계, 동물계로 일단 우리가 처음 본 생물 분류하고 보는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항상 이제 지금은 많이 알려져서 이를테면 어떤 그 달팽이 같은 것들은 확실히 달팽이는 동물계에 속해 있는 생물인데도 이렇게 뒤집어 보면 배에 광합성을 하는 세포가 쫙 붙어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저 100% 완전히 다 동물인지 완전히 다 식물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던가, 아니면 뭐 동물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흔히 아실 거예요. 오리너구리 같은 이제 그런 동물은 조류인지 아니면 포유류인지 이런 여러 가지 특성을 섞어서 가지고 있다던가,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차이에 입각해서 동물, 식물을 분류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생물들이 그
사이 그 회색 영역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이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민등록법 1번, 2번 남녀 이렇게 구분을 하듯이 이제 동물들도 동물, 식물, 그러니까 생물들도 이제 동물, 식물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고 싶어하는 이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 때문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는지 하나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요. 이거는 이제 왼쪽에 있는 이게 신화 속에 나오는 유럽에 있는 신화 속에 나오는 어떤 생물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금방 아실 거예요. 위에는 다리가 4개가 달리고 털이 있고 이제 이렇게 생긴 어떤 동물로 보여지는 생물이 있는데 배꼽에서부터 쭉 줄기가 나와서 땅에 뿌리를 받고 잎이 자라고 하면서 반 정도는 식물, 반 정도는 동물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이제 이런 생물이 있죠. 그래서 이제 보르헤스라는 문학가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은 이제 그 사람이 세계에 있는 전설 속의 생물들을 쭉 모아서 이렇게 쓴 어떤 책에 보면은 이제 이 생물을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이게 식물양이라는 베지터블램이라는 어떤 그 생물인데 이제 반은 동물이고 반은 식물이라 두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양분을 땅에서부터 이렇게 뿌리를 통해 흡수하기도 하지만 주변에 이제 이 생물은 배꼽이 땅에 박혀 있어서 멀리 돌아다니지는 못해서 뺑뺑 돌면서 주변에 있는 풀을 뜯어먹고 영양을 한다. 근데 주변에 있는 풀이 다 뜯어먹고 없어지면 이 생물은 굶어 죽는데 두 천적이 있어서 하나는 늑대, 하나는 인간 이렇게 두 천적을 가진 그런 종류의 생물이 이렇게 묘사가 돼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현대 21세기 생각하기에 형식적으로 이런 종류의 이런 모습을 가진 생물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굉장히 많은 생물들에 노출돼 있고 이제 이런 형태가 있다는 걸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옛날에는 저 한 19세기, 18세기 이럴 때는 진짜 이런 동물이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아마 이제 처음에 유럽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신화 속의 그 생물인데 이제 이 사람들이 주변에 뭐 이렇게 늘 익숙해 있고 늘 주변에 있었던 식물, 동물 이제 이렇게 더불어서 되게 수백 년 동안 살다가 해양 탐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뭐 남쪽에 있는 대륙, 적도 지방에 있는 대륙 이런 데들을 배를 타고 가면서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특이한 형태를 가진 생물들을 많이 이제 보게 되고 그러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동물에 속하는지 식물에 속하는지를 이제 분류해서 파악하고 이름을 짓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이제 이런 종류의 박물학적인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마도 우리가 지금 추측하기에는 뭐 이를테면 뭐 면 같은 그런 식물 보시면은 면 꽃이 피었을 때 손처럼 이렇게 달리는 그런 모습이라던가 아니면 또 뭐 이제 호주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군집처럼 동글동글하게 자라는 무슨 꽃이 있는데 멀리서 그 양떼가 모여있는 것처럼 보인다던가 이래서 순전히 형태적인 어떤 특성에 따라서 동물적인 특성, 식물적인 특성 다 가진 생물이 아닐까? 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추정했을 거라고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한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1900년대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는 보시다시피 생물 표본의 형식을 띠고 있고 이거는 이제 생물학 도해의 형식을 띠고 있어요. 이제 이게 그런 과학적이거나 정보를 주기 위한 그림이라는 거를 좀 추측할 수 있는 게 그 숫자도 적혀 있고 뭐 B 이렇게 해서 여기가 무슨 조직이다 이런 걸 이렇게 무슨 뭐 기관이다 이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 설명하는 이제 키 같은 게 있는 것을 보아서 아마 이제 저런 종류의 그림이 이 대상을 이제 설명하기 위한 어떤 이제 문헌에 수록됐을 거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저런 식으로 정말 이 식물량이 전설 속의 생물이 아니라 존재한다. 이런 거를 실증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사람이 학계에다가 이런 표본, 이런 그림을 가지고 와서 발표를 하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동남아시아 쪽을 여행을 했더니 정말 이렇게 전설 속에 나오는 반은 식물이고 반은 동물이 이제 그런 생물이 존재하더라 이러면서 이제 학계에 발표를 하고 한동안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간과했던 게 그렇게 되게 빨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이제 아마 이 사람이 이 생물을 처음 봤을 때는 아마 정말 유럽 사람 중에 처음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람들이 점점 더 여행을 많이 하게 되고 점점 더 그 지역을 많이 갈 수 있게 되고 하면서 이게 진짜 있는 생물이 아니라는 것을 목격을 직접 하기 시작하고 금방 거짓말이라는 게 탄로가 났어요. 그래서 이 형태를 보시면은 이제 여기 다리처럼 보여지고 뭐 몽글몽글한 털이 있고 뭐 이런 게 보여지실 텐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생긴 양치식물 종류에 보시면 이게 구척이라고 구가 이제 개 구자에 척은 갈비뼈
우리나라 말로는 중국에서부터 들어온 말이겠죠. 부척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어떤 양치식물이고 주로 베트남이라든가 캄보디아라든가 이런 이제 열대지방에 서식을 하는 그런 생물인데 이제 이게 키가 저도 이제 식물원에 있는 것만 봤지만은 뭐 한 사람 키 정도 크고 이제 이런 줄기도 굉장히 나무처럼 목화가 목질하고 빳빳하게 이렇게 자라요. 근데 보시면은 그 라이좀하고 연결된 저 줄기하고 뿌리 부분이 연결되는 데 털이 굉장히 많이 자라가지고 멀리서 이 식물들이 쭉 이렇게 숲속에 자라고 있는 걸 보면 나무가 있고 밑에 닭들이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그래서 마치 정말 동물인 것처럼 형태적으로는 보여지는 이제 그런 식물이 있었고요. 이제 이 식물을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보고서는 이걸 잘라가지고 뒤집으면은 이제 생물이 뭐 가짜로 만든 건 아닌데 합성한 건 아닌데 이제 정말 식물령처럼 보여지는 구조를 내가 만들어가지고 발표를 할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좀 꼼수를 부려가지고 이제 이 식물을 가지고 좀 표본을 만들었던 걸로 나중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런던에 있는 정원박물관하고 자연사박물관 이 두 군데에 가시면은 표본이 두 개가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그게 각각 하나씩 소장돼 있어서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항상 사람들이 이제 생물을 분류하거나 생태 안에 있는 여러 생물들의 관계를 생각을 할 때 차이에 입각해서 일단 동물, 식물이라는 분류가 있고 거기에 끼워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좀 이렇게 어긋나거나 좀 이제 들어맞지 않거나 하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계속해서 그런 어떤 논리체계 안에서 사고를 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례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런 일들이 동물하고 식물로만 이 세상이 구성되어 있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처음 인식하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지 않은데 한 1600년대 말 정도에 안톤 폰 프란이겠죠. 네덜란드니까 그 레이벤 호크라는 이제 무역상이었어서 광학기기를 사고 파는 그런 무역상이 이제 직접 현미경을 제작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 사람이 현미경을 통해서 인간을 유관으로 처음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게 박테리아로 이제 분류할 수 있는 그 생물군을 처음 목격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처음에 이제 광학기구를 만들어서 이제 육안으로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물 한 방울 속에 뭔가 뽀글뽀글한 거, 동그란 거, 뭐 길다란 거 이런 것들이 꼼지락거리고 움직이는 것들이 보이니까 처음 본 거예요. 난생 처음 그런 것들을. 그러면서 이게 아니마큘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조그만 동물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뭔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생물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구나 이런 걸 처음으로 인식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계기가 있었고, 이제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이제 처음에는 궁금하기 때문에 처음 보는 거니까 점점 더 많이 보고 싶고 점점 더 알고 싶고 호기심의 대상이었다가 그러면서 패스트가 창궐을 하면서 이제 이런 종류의 생물들이 패스트를 옮길 수도 있다는 이제 그런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고 점점 또 차이에 입각해서 이 생물들을 테리아들을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이제 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굿박테리아, 배박테리아 이렇게 해서 뭐 이제 이거는 제가 어디 아주 뭐라 그럴까 이게 그냥 교육 뭐 이런 이제 책에서 복사를 해가지고 이미지인데 보시면 뭐 이렇게 무슨 질병을 옮긴다던가 좀 이렇게 그 인체에 해로운 어떤 그런 박테리아들은 나쁘다라고 명명을 또 하고, 그다음에 우리 요즘에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소품화돼서 많이들 사기도 하는데 유산균이라던가 이렇게 인체에 이롭다고 여겨지는 이제 그런 박테리아들은 좋은 박테리아다 분류를 해가지고 굉장히 인간 중심적으로 또 박테리아 보는 그래서 선악구도를 여기다 부여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뭔가 차이가 있고 차이가 있는 것 중에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나쁘다 이런 계층을 계속 부여를 하는 이제 이런 방식의 사고 방식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오다가 어떤 이제 1년 1분의 이제 과학자들 중에서도 이제 진화생물학자들로 이루어진 이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가치관이 서서히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생물학 교과서에도 조금 다른 방식으로 미생물을 해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다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일 안에서도 미생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 그리고 연속성에 입각한 차이가 아닌 연속성에 입각한 생물 분류 이렇게 제목을 적어도 왔는데 보시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주 상식적으로 뭐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가 있고 두 가지가 특성이 다르다. 뭐 이를테면 셀월이 다른 물질로 돼 있고 크기도 다르고 뭐 안에 세포 소기관도 다르고 누구는 광합성을 하는데 누구는 못하고 이제 이런 것들 다들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이제 요 그런 이제 구조를 우리가 점점 이제 세포 수준에서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이 생기고 기술이 생기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었냐면 이제 여러분들 유전자 그러면 그 생물에 굉장히 고유한 것이고 굉장히 배타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유전자는 나만 갖고 있는 거 그리고 내 엄마 아빠한테서 반반씩 물려받은 거 계통이 있는 이제 이런 경직된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우리가 그래서 이제 물론 동물 세포 안에도 세포벽이 있고 그 안에 핵이 있고 핵 안에 유전 물질이 있어서 그걸 쭉 분석을 해보면 이 해당 생물이 아주 고유한 이제 시퀀스를 이기는 이제 그런 유전 물질의 이제 조합들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나중에 뭐를 더 알게 되냐면 세포 안에 세포 소기관 중에 핵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이제 소기관들도 많이 있는데 이를테면 수분을 전달을 해준다거나 에너지가 밖에서 들어오면 세포가 쓸 수 있는 형태로 변환을 해준다거나 이제 이러면서 여러 기능을 담당하는 속인관들이 많은 것들 중에서 동물 세포의 경우는 미토콘드리아라고 불리어지는 기관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게 식물 세포에서는 연독체 우리 보통 광합성을 초록색 식물 초록색을 만들어주는 색소이기도 한 그 이제 연독체 이렇게 두 가지 세포 소기관이 같은 역할을 하는데 즉 밖에서 들어온 에너지를 세포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을 해주는데 그 안에 별도의 DNA가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인간인데 내 미토콘드리아 안에 보면은 내 DNA가 아니라 박테리아의 DNA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되게 이상하잖아요. 내가 인간인데 내 세포 속에 박테리아가 들어있는 거예요.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됐을까를 사람들이 이제 쭉 연구를 하면서 이제 맨 처음에 이제 한 30억 년 전 이럴 때 최초의 박테리아가 이 지구상에 나타나게 되면서 다 이제 각기 다른 이제 기능을 가지고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있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특정한 기능을 지닌 박테리아들끼리 서로 연합을 하면은 조금 더 생존에 유리하다는 것들을 서로 알게 되면서 먹고 먹히는 관계가 되기도 하고 서로 붙어서 공생하는 관계가 되기도 하면서 점점 고등하고 복잡한 생물들로 진화를 하게 되었다는 그래서 즉 모든 이 세상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일정 부분 박테리아의 연합에 의해서 이제 진화하게 된 생물이라는 그런 이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학생들이 계시는데 아마 최근에 배웠거든요. 훨씬 더 저보다 이제 기억이 더 생생하게 정확하게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이제 세포 내 공생설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학교에서 혹시 생물학 시간에 배우셨나요? 들어보신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나온 지가 되게 오래됐는데 저희는 이런 걸 안 가르쳐 줬어요. 이런 관념이 없을 때 저는 다녔는데 지금 학교에 다니는 분들한테 교과서에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이런 이제 얘기를 했던 여러 학자 중에 또 가장 유명한 혹은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린 마글리스라는 여성 과학자예요. 매사추세츠 엠버스 대학교 교수였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더 잘 유명하게 알려져 있기로는 칼 세이건이라고 아마 여러분도 많이 아실 거예요. 그 과학자의 이제 전 부인이었던 걸로 오히려 더 잘 알려져 있지만 어쨌거나 이제 그 린 마글리스가 이런 세포는 공생설을 주장을 했던 여러 학자 중에 하나이고 이제 이게 사실 주류 과학자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정말 인간의 조직적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내 신체에 내가 박테리아로 구성되어 있고 사실 내가 인간 종으로 임의로 이렇게 사람들이 분류를 해놨지만 사실은 인간 종이라는 어떤 절대적인 하나에 좀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는 어떤 분리된 종이 사실은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 싫을 거예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인간이고 인간은 무엇하고 제일 복잡하고 제일 복잡하고 좀 고도로 발달한 그런 생물이고 다른 생물과 분리된다, 차별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오다가 나도 박테리아의 분집일 뿐인데 라고 사고에 전환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되게 오랫동안 이제 사이비과학이다, 유사과학이다 이런 인정을 받지 못했었는데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정말 미토콘드리아 안에 아니면 그 연독체 안에 박테리아 이제 지금 현대에도 존재하는 어떤 박테리아의 유전체랑 굉장히 유사한 같이 진화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종류의 물질이 정보가 들어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되면서 사람들이 세포 내 공생설을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좀 장황하게 드렸냐면은 사실은 린 마글리스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세포 하나하나마다가 생명 진화 전체에 아카이브가 들어있는 거다. 우리가 지금 30억 년 전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 모든 생물의 기록이 내가 가진 수많은 세포 하나하나에 다 들어있는 거. 내가 바로 산 증인이고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이
이제 그렇다는 이야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인간이라는 어떤 형태로 진화를 해서 일시적으로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났을 때 또 다른 방식으로 박테리아들이 서로 연합하고 떨어지고 공생하고 미생하고 이렇게 하는 관계 속에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재그룹핑돼서 다른 형태의 생물로 존재하게 될 수도 있고, 내가 내 육신이 이제 죽어서 만약에 이제 땅에 묻히고 분해가 된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종류의 이제 유전 물질이나 생명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지구상의 다른 곳으로 옮겨갈 뿐이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도 좀 하게 되었다는 데서 이제 가치관이 좀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비디오까지 보여드리긴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미생물들이 우리는 보통 보면은 우리의 유전 물질을 다음 세대에다 물려준다, 다른 사람한테 전달한다 했을 때 이제 거의 가장 지금까지 최근까지도 제일 유일한 방식이 결혼을 통해서 남녀가 만나가지고 이제 수정란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다음 세대에다가 수직적으로 넘겨주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계속 유전 물질이 전달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박테리아들이 어떻게 서로 유전 물질을 교환을 하는지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지식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놀라운 그런 점들이 알려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평적으로 유전자가 이동한다 이제 그런 관념이 있는데, 이를테면 여기 그려져 있는 동글동글한 것들이 다 각각의 박테리아들을 보시면은 맨 위의 사례 같은 경우는 그냥 정말 침을 뱉듯이 툭 뱉으면 내 유전자를 조금 띄워서 툭 뱉으면 옆에 있는 거 받아서 먹고 내 유전자를 붙이고, 저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쓸려다가 보이지 않는 박테리아들도 계속 그런 유전자를 교환하고 있는 거예요. 혹은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일부 잘라가지고 다른 박테리아로 들어가서 옮겨주기도 하고, 혹은 이렇게 빨대처럼 뭐가 쭉 나와서 옆에 박테리아 꽂아가지고 유전 물질을 교환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몇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미생물들은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서로 옆에 있는 미생물들과 연결되어가지고 계속 유전 물질을 실시간으로 교환하고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눈으로 그냥 안 보일 뿐이지. 그래서 이를테면은 우리가 이제 특정한 박테리아를 무슨 종의 무슨 특성을 가진 박테리아다라고 명명하고 규정을 하더라도 정말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얘가 옆에 있는 애랑 유전 물질을 교환하면은 그 명령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종류의 어떤 실시간으로 수직적으로 계속 유전 물질이 전 광범위하게 지구적으로 교환되어지고, 이제 이런 일이 처음에 이 박테리아라는 생물이 지구상에 나타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이, 즉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면서 점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동물, 식물 이렇게 구분이 되는 차이에 입각한 그런 생물 분류보다는 계속 물질이 순환하는 어떤 관계 속에서 여러 형태로 잠시 머무르면서 계속 돌아가고 있는 연속적인 이제 그런 관계 안에서 우리가 생물을 봐야 된다는 그런 인식으로 이제 바뀌게 된 것이 이제 21세기의 어떤 동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물 윤회라던가 아니면 이 지구 전체가 하나이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종교적이거나 철학적이거나 관념적이거나 상징적인 이런 것들로 이제 좀 그 인식이 되어 왔었다면은, 이제 우리가 생물에 대한 이 작은 생물들이 실제로 이 세상을 어떻게 저희가 이렇게 이용하면서 혹은 이제 점점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윤회나 홀리즘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가야 이룬 게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나 아니면 종교적인 뭐 상징적인 그런 일이 아니라 실제 하는구나 라는 방식으로 이제 조금씩 또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저희 원래 주제인 그 배설물의 이야기로 이제 조금 옮겨가도록 해볼게요. 잠시만요. 그래서 이거 잠깐 중요한 걸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차이에 입각해서 본 식물계, 동물계 이런 종류의 종류뿐이 아니라 이제 저렇게 지금 여기는 5개의 생물 분류밖에 안 적혀 있지만, 사실 지금 현재 2019년에는 이제 6개의 생물군이 있다고, 이제 그런 킹덤들이 있다고 우리가 지금은 한시적으로 그렇게 규정을 해놨고, 아마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계속 바뀌어왔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생물은 진화적인 연속성에 입각해서 변화하는 그런 과정이고, 이런 모든 종 구분, 인간을 포함한 모든 종 구분은 인위적이고 한시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 생물은 이 순간에도 직접 계속 변하고 있어서 우리가 생물 멸종한다고 되게 많이 걱정하는데, 멸종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이 새로운 생물이 계속 지고 있기도 하다는 점, 이제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뛰어넘어가지고 이제 그래서 다시 배설물의 이야기로 조금 돌아가 볼게요. 예술가들도 사실 항상 이 배설이라는 어떤 관점에 대해서
아주 현대미술로 분류될 수 있는 뭐 1950년대, 60년대 이후의 미술안에서 이제 여러 관점에서 사람들이 작업을 해왔는데 이제 처음에 보여드릴 그런 몇 가지 사례들은 금기 혹은 뭐 빛의 정신분석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앞으로 내가 아닌 것을 분류해서 그걸 내보내야 하는 이제 어떤 그런 그 물질을 상징하는 어떤 방식으로 똥을 굉장히 많이 이제 처음에는 작가들이 사용해서 이제 이 똥이 어떤 이제 그 금기라던가 어떤 사회적인 타부라던가 이런 것에 대한 상징으로 좀 많이 사용되고 되어 가다가 이제 21세기에 넘어와서 2010년대 이렇게 들어와서 저는 이제 그 똥 그 자체가 주는 상징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것을 구성하는 어떤 미생물들이 실제 생태 안에서 인간하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으로 조금은 이 배설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미국 미술 안에서도 이렇게 좀 전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그 전환되기 이전 단계에 좀 대표적이었던 배설물에 대한 작품 몇 개만 보여드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 현대적인 이제 관점의 작품들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예술하고 똥 하면 아마 작가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작품 너무 대표적인 작품을 다들 아시겠지만 아마 이 작품을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의 피에로 만조니라는 이제 그 이탈리아 출신의 작가가 무슨 이를테면 이렇게 신체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 포착해서 작업하는 데 관심이 있어서 이를테면 자기가 숨을 이렇게 풍선에다 넣어가지고 꽉 묶어서 이건 내 숨이야 뭐 이렇게 이런 작업을 좀 하니까 이 아버지가 이 사람의 아버지가 보기에 네 작업은 진짜 똥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비난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래? 정말 그 반발심에 저 이렇게 좀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래 그럼 진짜 내 똥으로 작품을 만들겠어 이러면서 이제 이런 캔을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30g이라고 써 있고요. 이 안에 이제 똥 30g이 들어 있는 밀봉된 캔을 90개를 만들어서 이제 뭐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네 개의 국어로 예술가의 똥 이렇게 하고 신선하게 딱 보존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몇 년 1961년 몇 월 며칠에 이제 이 제작했다 유통기한까지 적어가지고 이 캔을 각 90개를 만들어서 이제 당시에 파는데 보통 예술 작품은 시장에 나가서 가격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중요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당시 가격으로 황금 30g 가격을 매겨가지고 이걸 시장에 내놓았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그래서 그게 당시 돈으로 제가 적어놨는데 미화 37달러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개가.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그래도 값이 나가는 그런 물건이고 아무리 똥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미술품이라고 하고 시장에 나오고 나니까 이제 이것들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점점 이제 그 옥션에서 가격이 치솟아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서 2017년에 밀라노에 있는 어떤 옥션에서 27만 5천 유로에 거래가 옥션 수수료까지 합쳐져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이 캔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 이제 그 안에 정말 똥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가지고 어떤 작가가 이거를 따서 열어봤더니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뭐에 쌓여져 있었대요. 다른 거에. 근데 그걸 차마 열지를 못해가지고 그게 똥인지 아닌지 확인을 못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미술관에 이거를 전시를 했었는데 내용물이 여기 약간 이런 마감이라고 하나요? 거기서 내용물이 새어나와가지고 작품이 훼손됐다고 해서 소송을 걸거나 뭐 이제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미술계 안에서 계속 화제가 되면서 지금도 유통이 되는 작품이라고 하고요. 정말 반발심에 의해서 처음에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똥이 작품이 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이제 이 상황이 이제 그 미술계 안에서 사 안에서 이렇게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거는 폴 메카시라는 또 어떤 작가가 82년도에 만든 똥 조형물인데 알루미늄 캐스팅으로 되어 있고 위에다 도색을 한 거예요. 진짜 유기 그런 이렇게 오가닉 물질이 아니라 알루미늄 금속 물건인데 딱 보기에도 되게 진짜 똥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전시장에다 갖다 놓고 사람들이 똥인데 작품이네 하고 들여다보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그렇죠? 내가 똥을 길에다가 쌓아놓은 강아지 똥을 그렇게 보지는 않을 텐데 미술관에 들어와서 이렇게 좀 사람들이 진지하게 보고 하는 것들을 좀 조롱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그 가짜 똥이라는 그런 작품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거는 또 안드레아 세라노라는 또 다른 작가가 2007년에 동물을 제가 적어놨네요. 잊어버리고 안 적어놨는데 한 90개 정도 되는 인간을 포함한 여러 동물들의 똥을 채집을 해가지고 저런 이렇게 화려한 배경에다가 클로즈업을 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거기다 이를테면 토끼똥, 뭐 무슨 강아지똥 이런 식으로 생물 이름을 붙이기도 하지만 뭐 털이 많은 똥 아니면 뭐 이렇게 또 뭘까 뭐
악한 똥, 선한 똥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똥 그림 하나하나마다 계속 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면서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게끔 그래서 거의 한 높이 250m 정도 되게 크게 확대를 해가지고 60인지 90개인지 잊어버렸는데 아무튼 되게 수십 개 에디션으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이게 이제 똥 작업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작업이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제 지금 어떤 미생물 관계로 넘어오는 어떤 과도기적인 단계에 나온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벨기에 출신의 빈델보아라는 어떤 작가가 만든 배설강이라는 제목의 작업이고 배설강은 인간은 안 가지고 있지만 뭐 조류라던가 이제 여러 생물들이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통하는 구멍 그 길이 파이프처럼 한 개가 있어가지고 거길로 오줌도 나오고 똥도 나오고 알도 나오고 그러니까 생식과 배설을 다 동시에 소화와 이런 걸 다 하는 이제 그런 그 구조물을 이제 클로아카 배설강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역할을 하도록 음식을 넣으면 똥이 돼서 나오는 기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이 그 뭐라 하지 플러머를 뭐라 하지 그 배수 하수 배관 기술 하는 사람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그 소화기 내과나 이런 걸 전공하는 사람들이랑 계속 자문을 받아가면서 8년 동안 이걸 구상을 해가지고 이를테면 음식물을 200kg을 넣으면 똥이 200g을 죄송합니다. 또 이제 음식물을 200g을 넣으면 이제 똥이 80g 정도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런 되게 사실적인 그런 똥 머신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결과물이 여기서 쭉 음식물 넣으면 여러 소화기관을 통하면서 여기서 쭉쭉 짜서 나오면서 지금 판이 돌아가서 똥이 이렇게 하나씩 판에 기계에 돌아가서 나오는데 그 냄새하며 질감이며 하는 것들이 굉장히 사실적이고 또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가 배설할 때 다 다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까지도 굉장히 인간의 소화기관하고 이제 부합하도록 굉장히 정교한 설계가 잘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똥이 나오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 똥이 나오니까 똥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브랜드를 만들고요. 저 약간 코카콜라 로고 같잖아요. 그래서 되게 정교하게 디자인 잘해갖고 막 로고도 만들고 책도 내고 또 저렇게 패키지를 하거나 레진에다 캐스팅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작품으로 또 계속 팔고 있는데 이제 이 클로아카 기계를 8개인가까지 그 에디션을 만들어가지고 세계에 있는 미술관 30여 개 미술관에 지금 2000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전시 굉장히 많이 했던 그런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똥이 미술에 들어왔을 때 하는 반응에 대한 어떤 혼자나 조롱이나 이제 그런 생각 같은 것들도 있지만 또 이제 이게 어떤 나라에 가면은 특정한 음식을 넣었을 때 나오는 배설물이 그 국가 특정적이라던가 이제 나오는 이 똥에 대한 어떤 여러 문화권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다던가 이제 뭐 이런 그 이야기도 작가가 하고 또 이제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사실적으로 인간 소화기관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쭉 재현을 해가지고 정말 일어나는 그런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끔 만들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은 더 살아있는 미생물하고 이제 그 결과물이 같이 합쳐져 있는 이제 그런 결과를 조금 넘어가는 그런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제일 최근 작품이라서 잠깐 넣은데 2018년에 젤라틴이라는 이제 오스트리아 그룹이 이제 큰 미술관에다가 이거는 제가 재료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 그렇게 무겁거나 비싸지 않은 재료였을 거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람이 한 요만하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똥을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코스튬을 갖다 놔서 보면 그 코스튬을 입었을 때 이제 인간이 가진 여러 생식기의 그런 옵션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조합이 돼 있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옷들을 쭉 걸어놓고 관람객들이 가서 그걸 입고서는 이제 재미있는 포즈를 취하면서 앞에서 이제 똥 앞에서 사진을 찍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인간의 정체성이라든가 이제 똥에 대한 금기라든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좀 재미있게 우습게 풀어내고 싶어서 이제 이런 작업을 했던 것도 이제 최근에 있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전부 다 이게 똥을 물질적으로 정말 그 안에 하는 미생물이 무엇이고 이제 그 안에 이제 생태가 어떤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똥이라는 상징을 가지고 노는 이제 이런 작업들이 이제 좀 많았었다고 하면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몇 개의 작업은 정말 미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가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캐시 하이라는 작가도 좀 약간 여담이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지도 교수님이셨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분은 크문시 병이라고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 자가면역 질환 중에 이제 장의 일부가 이렇게 연장돼서 자라갖고 이제 그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 같은 그런 이렇게 아펜디스가 장에 자라나는 그런 질환인데 이제 그런 질환을 앓으면서 계속 이제 병원에 다니고 스스로 신체에 관심을 가지고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똥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제 여러분들도 경험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화장실을 잘 가다가 항생제 치료를 막 오래 받고 나니까 그 항생제가 장 안에 있는 그런 이렇게 좀 몸에 필요한 소화에 필요한 미생물까지 다 죽여가지고 그 화장실을 잘 못 가게 되고 건강이 좀 이렇게 균형이 깨지고 하는 경우 해보신 적 저는 있는데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어떤 장염 같은 경우 특정한 이제 어떤 한 장염은 항생제로 도저히 치료를 할 수 없는 게 항생제를 먹어가지고 미생물 균형이 파괴되면서 이제 특정한 미생물 한 가지만 증식돼가지고 걸리는 그런 장염이 있어서 시디프 장염으로 그냥 말씀드리는데 이제 그 장염에 걸린 사람들의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항생제를 쓸 수가 없고 그냥 항생제 때문에 걸린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건강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배설물을 똥을 채집을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건강한 미생물 분집을 넣어주는 거예요. 장에 똥 이식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 기술인데 보통은 이제 그 건조 동결 건조해서 캡슐 형태로 만든 것을 이렇게 넣어주기도 하지만 얼려놨다가 넣기도 하고 아니면 사람들이 집에서 자기 건강한 가족의 것을 그냥 직접 그렇게 집에서 그렇게 하기도 하는 이제 이런 방법인데 사실 이제 조금은 복잡한 이야기, 학생들 들으시기에 조금 복잡한 이야기 될 수가 있겠지만 이제 똥까지도 약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하면 그게 자본화가 되고 그게 상업이 되고 상품화가 되고 이러면서 거기서 또 돈이 돌아가는 시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 건강한 똥을 가진 내 친지가 있고 가족이 있는 걸 아는데 오태라볼 약을 사서 써야 되느냐 집에서 직접 보관해놨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쓰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작가였었어요. 저희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요 안에 들어있는 똥은 진짜 똥은 아니었어요. 전시장에 넣기 위해서 가짜로 만들어놓은 모형이기는 한데 꿀하고 몇 가지 다른 이제 그 집에서 부엌에서 보통 흔하게 사용하는 그런 몇 가지 재료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똥을 오랫동안 똥 속에 있는 그 미생물들이 오랫동안 장기 보존될 수 있게끔 DIY로 보관하는 이제 캡슐을 만들기도 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 같은 이런 이제 이거는 그냥 이렇게 박테리아 증식되어 있는 페트리디시기는 하지만 이제 왜 만드는 거냐 하면은 이제 가족마다 이제 생활 방식이나 패턴 같은 게 라이프스타일이 다르고 먹는 음식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어쩌면 가족 구성원들끼리 특이하게 가지고 있는 이런 종류의 이제 미생물 랜드스케이프 뱃속에 있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족들의 똥을 받아서 패턴이 나오는지를 또 이제 계속 아카이빙을 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이 일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뭐 의학 산업에 의존하지 않고도 서로의 똥을 이제 공유를 하면서 저 장 건강을 지키는 일들을 시민들이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문제의식에서 나온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로보틱스를 하는 켄 리날도라는 어떤 작가가 만든 작업인데요. 요거는 보시면 이제 그 장은 아니고 위도 이제 장에 보이니까요. 여기 유리로 이렇게 위 모양의 구조물이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을 텐데 거기에 DC가 있어서 요 안에 유산균이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처음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은 뱃속이 전체가 다 무균 상태이다가 엄마 젖을 딱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음식물이 들어가가지고 소화되고 발효되고 하면서 한 천 단위로 수천 종의 미생물이 갑자기 확 번식을 하게 된대요. 그 순간을 조금 상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보통 위산에 되게 잘 견디는 그 처음에 이제 우리가 엄마 젖을 먹기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그 유산균 종류를 여기다 배양을 하는데 이제 그거를 유산균이 이렇게 잘 자라려면 온도나 습도나 이런 것들이 유지가 돼야지만 이렇게 유리로 된 통 안에서 잘 자랄 수가 있을 텐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통제를 하냐면 이제 이렇게 생긴 유리 통에다가 하나에는 짭짤하게 단짠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치즈를 녹여서 넣고 하나는 초콜릿을 녹여서 넣고 이렇게 해서 관람객이 선택을 해서 이렇게 치즈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혓바닥 모양의 이 빨간 게 이렇게 위에서 쭉 로봇가 내려와가지고 치즈에다가 혓바닥을 담그거나 아니 초콜릿을 담그거나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그 초콜릿은 단맛, 짠맛 이런 것들을 여기서 감지를 해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기분, 내가 단 거 먹었을 때 느끼는 기분 혹은 짠 걸 먹었을 때 느끼는 기분 이런 것들을 쭉 전달을 해가지고 이 박테리아가 잘 자라게 조건이 쭉 올라오면 만들어지는지 이런 종류의 작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박테리아가 기분 좋게 잘 자라면은 그건 또 어디에 연결이 돼 있냐면 이제 이런 안마 의자에 연결이 돼서 관람객이 거기 딱 누워서 박테리아가 기분이 좋으면은 마사지를 15분 해줘서 관람객의 기분도 좋아지는. 그래서 이제 뭐 아주 과학적인 연결고리는 아니지만 이런 종류의 장 속에 있는, 위 속에 있는 그런 미생물의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우리 건강뿐 아니라 성격이나 저 정서나 이런 것까지도 다 영향을 받는다는 이런 걸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만든 그런 작품. 이거는 이제 그 프랑스와 조세 라펑테라는 이제 원래 미생물 학자인 과학자인데 이제 예술계 안에서 활동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이를테면 손으로 어떤 특정한 물질을 만지기 전과 후 혹은 입으로 어떤 특정한 물질을 먹기 전과 후 이럴 때 계속 미생물이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전과 후의 어떤 상태를 채집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픽으로 표현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손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그 공중전화 그 수화기를 만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손이 거쳐가면서 많은 세균이 거기 붙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뭐 되게 대비가 될 수 있는 깨끗한 상태에서 뭔가 사람들이 공유하는 걸 만지거나 먹거나 했을 때 이제 이런 형태들을 만드는데 요거는 이제 공중전화 수화기를 손으로 만졌을 때 나타나는 어떤 그 미생물 군집 간의 관계를 이렇게 라인으로 표시를 하는 그런 거고 다음 거는 조금 더 충격적이에요. 여기 보시면 제목이 배트맨 미생물 군집대기라고 써 있는데 이게 이제 콩고 만든지 잠깐 해보겠습니다. 뉴기니라는 나라에서 이제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했을 때 이 사람이 직접 뉴기니에 가서 그 바이러스를 옮긴다고 알려져 있는 그 과일박쥐를 산채로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먹기 전하고 그다음 그 박쥐를 먹은 후하고의 그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제 채집을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시각화를 하는데 당연히 에볼라에 안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공기 중으로 전달이 되고 뭔가 이렇게 바이러스들이 정말 에볼라 바이러스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전달되지 않는다는 걸 좀 보여주는 충격적인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을 한 사람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좀 많이 경과가 돼가지고 다음 거는 조금 뛰어넘을게요. 요거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례 2개 더 보여드릴게요. 학생들이 있어서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거는 이제 아마 문학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할 것 같은 윌리엄 S. 버로우즈라는 소설가가 자기 똥을 이렇게 기름에다 담궈가지고 그냥 병에다 넣어놨었대요. 근데 그거를 이 윌리엄 S. 버로우즈가 죽고 나서 친구가 캔자스 시티에 사는 친구가 이걸 가지고 있었다는 거를 제가 아는 아담 제로사레츠키라는 이제 이 작가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엇을 하려고 했냐면 이 똥을 얻어가지고 그 안에서 DNA를 뽑아내요. 그럼 이제 이 똥 속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 사람이 죽고 나서 계속 이제 그 유지가 되었을 어떤 마이크로바이옴이 있을 텐데 이제 그 안에 어떤 박테리아들이 살고 있는지를 이제 쭉 DNA를 뽑아서 그걸 최대한 많이 이제 증폭을 시켜서 계속 복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복사를 양을 많이 만든 다음에 이제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건 진건이라고 그 유전자 조작할 때 핵 속으로 조작을 하고 싶은 그 유전자 싱컷을 쏴서 넣어주는 그런 생물학 사용하는 기구인데 거기다가 여기서 뽑아낸 윌리엄 S. 버로우즈의 피에서 그 똥에서 뽑아낸 미생물 군집에 DNA를 집어넣어가지고 무작위의 사람들한테서 받은 피나 이런 다른 세포들한테 쏴서 집어넣는 그런 행동을 상징적으로 하고 싶어 했던 이제 그런 가상의 작품이어서 이게 실현되지 못했던 게 이제 그런 그 생명 그 윤리는 아니고 생명 안전 그 기준 같은 데서 벗어나가지고 실현되지는 못했는데 이 일을 이 사람이 구상하게 됐던 이유가 그 윌리엄 S. 버로우즈가 항상은 아니고 1996년에 뮤테이트 올 다이라는 말을 남긴 적이 있대요. 변이하거나 죽거나.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생물들이 고정되어 있는 어떤 종이 있다기보다는 계속 뭔가 유전자를 교환하고 계속 변이를 일으키면서 수십억 년 전 처음에 생명이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왔던 어떤 상황처럼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죽거나 변이하고 있거나. 이제 그 상태에 대해서 아마 이 버로우즈도 아주 과학적으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인증을 했을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현대에 우리가 조금 더 미생물에 대한 언어가 발달하게 된 어떤 현대에 와서 그게 어떤 관념이나 상징이 아닌 사실로서 한번 이 사람이 남긴 그 말을 실현해보자 이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걸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뭐 직접 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기서 DNA를 뽑아내는 건 괜찮은데 그걸 다른 사람 피에 그 셀 같은 데다가 이제 쏘는 게 이제 허가가 안 나서 그건 하지는 못했는데 그 대신 이제 이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토론회라던가 전체 어떤 가상의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상황에 대한 어떤 그런 전시라던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작품이 풀려서 많이 전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학생들이 계셔서 조금 더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전에 가면은 아티언스라는 프로젝트가 되게 오래전부터 있어갖고 그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대전에 워낙 과학과 관련된 기관이 많다 보니 거기에 있는 과학자들하고 예술가들을 연결시켜서 협업하도록 요즘 이제 이렇게 좀 장을 마련해주는 이런 그 프로젝트가 되게 몇 년 동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여기 시민참여연구센터라는 대전에 있는 어떤 시민단체하고 그 지역에 있는 중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캠프를 했대요. 그래서 전문가들 불러서 이렇게 강연도 듣고 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뭐 어떤 우리 생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지식을 쭉 습득한 다음에 마지막 프로젝트로 똥 만드는 기계를 설계해가지고 직접 만들어서 전시하는 그런 전시회를 해가지고 굉장히 흥미로운 창의적이고 흥미로운 그런 작품들이 많이 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아마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런 예술가들 역시 이제 이렇게 생물들 간의 어떤 차이에 의한 이제 미생물은 미생물, 인간은 인간 이제 이런 종류의 어떤 관념이 아니라 다 연결돼 있고 순환하는 과정이라는 어떤 관점에서 점점 작업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뭐 똥이 더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똥이 이로울 것이고 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이제 사회적 장치를 만들어야 되냐 이런 관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 이로움의 과정 속에는 사실은 인간의 그 스스로의 노력뿐만 아니라 미생물들과의 협업, 어떻게 보면 우정의 관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과학자들은 그 연속성을 뭐 인과성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이 예술가들은 좀 더 들어가서 같이 친구 되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영감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걸로 우선 선생님 그 강의 좀 마치고요. 이어서 이 사이언스 월드 프로젝트에서 계속 같이 이제 소속되어서 작업을 하신 예술가 선생님들이 꽤 계십니다. 그래서 사이언스 월드 프로젝트 내에 예술가들의 어떤 노력 혹은 상상력은 어떤 것인지 저랑 머리 스타일 닮은 김대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대희입니다. 저는